이번에 빈지노가 드디어 앨범을 냈죠. 노비츠키입니다. 이 앨범 전격 분석 들어갑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제 눈에 가장 먼저 띈 것은 이 앨범이 가진 일종의 컨셉이었습니다. 성의 없이 휘갈겨 썼다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 앨범의 문구와 트랙리스트 디자인, 쓰다가 틀려서 찍찍 긋고 다시 적어내린 김심야의 이름, 빈지노가 드러낸 귀차니즘과 무성의한 컨셉은 의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을 귀차니즘 그리고 무성의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으니 동시에 삶에 대한 지침, 피곤함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원래의 앨범의 제목이 그의 아내 이름 스테파니였음을 인터뷰에서 드러내면서까지 보여주려 했던 스테파니 미초바에 대한 애정, 앨범 커버와 피지컬 뒷커버로 노골적으로 한 번 더 드러낸 그녀에 대한 사랑, 이 모든 것은 의도되어 있었습니다. 빈지노 왈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인생을 총망라 해두은 앨범. 이 앨범은 지침 플러스 미초바를 컨셉으로 잡고 간 앨범이었다고 생각해요. 이 두 개의 개념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방향으로 이번 영상 전개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침에 대한 부분입니다. 빈지노는 지쳐 있었습니다. 음악가로서의 그의 성공은 그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일종의 불행도 가져다 주었죠. 지나친 대중들의 간섭, 바빠진 일과 등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음악에 대한 피곤함이나 많은 고뇌를 가지게 된 그는 2016년 그의 솔로 앨범 12를 발매하고요. 2017년 재즈팩트 앨범 Waves Like를 또 발매하면서 그 이후로 비교적 활동을 줄이죠. 그 해는 빈지노가 직접 언급한 노비츠키의 시작점 2017년이었습니다. Waves Like 발매가 2017년이었기 때문에 인터뷰에서 했던 그의 말이 딱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빈지노님의 삶을 당연히 아예 모르지만요. 인터뷰나 작업 물량을 고려했을 때 아마 2017년부터 빈지노는 휴식을 취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대를 갔다 온 것도 있고요. 어쨌든 대중들의 간섭에 지친 빈지노는요, 타인을 위한 음악이 아닌 오로지 본인을 위한 음악을 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떠한 음악이었을까요? 순전히 본인을 위한 음악. 그가 현재 아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음악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가장 날것인 음악입니다. 노골적으로 정교해지려고 하지 않고 대중들의 시선을 의식하지도 않고 그의 모습과 일과를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보였죠. 지친 그의 심정을 음악으로 배출하는 것, 누구의 말도 따르지 않고 본인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빈지노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이었을 겁니다. 인위적이지 않고 가장 인간적인 음악, 가장 자연스러운 음악, 그것이 노비츠키가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었죠. 이것은 이 앨범의 모든 요소가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까 언급한 만사가 귀찮아 보이는, 지쳐 보이는 이 커버와 아트워크들이 첫 번째 요소들입니다. 이것은 간섭하는 대중들에게의 소심한 반항으로 보여지기도 하며 내가 왜 항상 열심히 해야 해?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만큼 동시에 자기애가 넘쳐나는 아트워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노비츠키에 대한 논쟁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있죠. 바로 대충 쓴 듯한 가사들이나 대충 짠 듯한 플로우를 가진 랩 설계입니다. 봐보시면 큰 의미를 쫓기 위하여 쓴 가사들이 아니라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의식의 흐름대로 가사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그러면서 조금 쉬다가 혹은 잡생각을 하다가 재미있는 라인이 생각나면 한번 써보고 그렇게 쓴 가사를 대충 한번 랩으로 뱉어보고 하는 느낌이 들었죠. 라임도 정말 유치하고 단순하게 삽입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지점을 뚫어지게 관찰해 보았을 때 노비츠키는 안 치밀한 척 하면서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Waves Like 이후로의 그의 회의적인 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앨범 아트워크, 의식의 흐름대로 쓴 것 같은 가사와 그것을 뱉는 흐느적거리는 플로우, 그리고 단순하게 짜여진 라임까지 정말 동일한 한 가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간섭에 의한 지침과 피곤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빈지노의 무성의함, 이것이 촉발한 인위적이지 않은 가장 자연스러운 것, 날 것, 이것이 노비츠키가 지향하는 것이었죠. 이 앨범의 컨셉은 확실했고요. 치밀하려고 하지 않았기에 오히려 치밀하게 느껴집니다. 차치하고 아까 처음에 이 앨범을 무성의함과 스테파니 미초바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한다고 그랬죠. 이제는 스테파니 미초바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Waves Like가 발매된 직후에도 그의 곁에는 현재의 아내 스테파니 미초바가 있었습니다. 이 둘은 상당히 잘 쉬었던 것 같아요. 노비츠키에서의 가사만 보아도 이 둘은 여행도 다니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던 것을 예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빈지노에게 스테파니 미초바는 쉼터 같은 존재였습니다. 음악 작업과 대중들의 간섭으로 방전된 그의 삶을 그의 아내 미초바가 충전해 주었던 것 같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노비츠키를 총망라해 둔 2017년부터 2022년, 그 기간에는 모두 스테파니 미초바가 빈지노의 곁에 있었고요. 이 앨범과 디자인 워크가 빈지노에게 그녀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또 언급했던 날것의 가사, 이 앨범의 가사를 작성하는 데에는 웬만한 순간 그의 곁에 미초바가 있었을 겁니다. 그에게 자꾸 간섭하는 보이지도 않는 대중들, 그들과 정반대였던 존재는 그를 온전하게 사랑해준, 간섭하지 않은, 옆을 지켜준 스테파니 미초바였을 겁니다. 즉, 빈지노의 힐링의 순간에 항상 미초바가 있었고, 그랬기에 미초바가 없었다면 이 앨범도 나오기 어려웠을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초바의 사진까지 활용하며 이 앨범에 그녀의 의미를 불어넣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녀가 없었더라면 2017년과 2022년 사이의 빈지노를 설명하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즉 노비츠키의 탄생에 있어서도 미초바의 의미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요약하자면 이 노비츠키라는 앨범은 지침 그리고 미초바를 컨셉으로 두었습니다. 지침 빈지노라는 배경, 모든 아트워크, 가사, 랩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의 삶에는 항상 스테파니 미초바가 있었고, 그랬기에 이 앨범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겠죠. 이 앨범은 모든 것들이 치밀하지 않은 것 같은 형태를 띠고 있지만요, 그랬기에 더욱 치밀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역시 빈지노의 아이디어에서 나왔을 컨셉이니까 더욱 대단한 것 같습니다. 또 빈지노의 감정이나 상태를 이 앨범의 방향성을 정하는 데에 사용하는 빈지노는 정말 영리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별개로 저는 이 노비츠키라는 앨범이 상당히 불친절한 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사가 빈지노의 완벽한 1인칭 시점으로 쓰여져서 청자에게 주어진 정보가 너무 없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있는 온갖 은유를 그리고 비유를 사용한 것은 물론이고요. 그렇기에 이 노비츠키의 가사를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일부는 해석할 수 있지만 완벽하게 빈지노의 마음을 포착해내기엔 어렵겠죠. 일상의 사소한 것들을 담아내려고 노력한 노비츠키, 우리가 빈지노의 삶에 완벽하게 공감할 수 없기에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왔으며 애초에 공감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사의 불친절함 역시 빈지노라는 아티스트가 만들어 놓은 방향성으로 함께 매력 포인트가 되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전체적인 사운드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겠죠. 여태까지 설명한 컨셉에 알맞게 사운드도 되게 침착하고 차분했습니다. 제가 들었을 때에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되게 사이키델릭했습니다. 몽환적이었고요. 재즈한 트랙들도 몇 개 있었던 것 같고 펑키한 트랙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개인적으로는 3번 트랙에서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의 Call Me If You Get Lost의 수록곡 Sweet and I Thought You Wanted to Dance가 연상되었고요. 앨범의 전체적인 사운드에 얼스웨셔츠의 몽환적인 바이브나 랩 스타일이 배어있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좋게 들은 트랙은 1번 트랙인 스팅키 키스, 3번 트랙인 침대에서 막걸리, 990 그리고 크라임입니다. 코멘트를 한 줄씩 하자면요, 첫 번째 트랙이 너무 이 앨범의 분위기를 잘 잡고 들어가 주었고요. 세 번째 트랙 침대에서 막걸리, 가사도 재미있었고 비트 체인지, 사운드까지 좋았고요. 990에서는 김심야 피처링해서 진짜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게 들은 크라임이라는 트랙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프로덕션에 진짜 감탄했습니다. 재즈한 프로덕션에 커먼의 B 인트로가 연상되는 기타의 질감, 차핑되어 결정적인 순간에 계속 등장하는 소울 샘플, 후반부에 흘러나오는 250식 뽕스러운 사운드까지 올해 들은 국내 힙합 비트 중 단연 최고였습니다. 어쨌든 사운드적으로도 다채로웠고 좋았습니다. 이 앨범의 가사에 어울리는 차분하고 몽환적인 분위기도 좋았으며 빈지노만의 색깔이 더 부각되게끔 하는 프로덕션을 겸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크라임 이후의 트랙들부터 저는 조금 힘이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후반부 트랙에서 킬링 트랙이 조금 부족했고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갑자기 노래를 부르는 산소 인터루드와 펑키한 샌드맨 같은 곡은 정말 재미있었고 좋게 들었습니다. 또 이 앨범은 장점이 단점이 될 수도 단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언급한 날것의 가사와 플로우, 이것을 대충 한 것 같다 혹은 기다린 시간에 비하여 아쉽다 라고 생각하면 단점이 되어버리지만요, 이것 자체를 하나의 흥미로운 컨셉으로 빈지노만 할 수 있는 앨범이다 라고 생각하면 장점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에서 노비츠키는 호불호가 갈릴 여지도 다분하다고 느껴지는 앨범이네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치밀하지 않게 만든 것 같은 게 컨셉인 앨범이 도대체 어딨냐, 그러한 앨범에서 어떻게 매력을 느끼는 거냐 라고 말이죠.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무심한 듯 작성된 가사는 절대로 대충 썼다고는 느껴지지 않았으며, 프로덕션에서도 해외 아티스트와 작업하기도 하며 높은 퀄리티를 추구하려고 노력하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이 앨범에 치밀하지 않은 듯한 날것의 느낌은 컨셉에 불과했고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꽤 많은 공이 들어간 작품임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빈지노는 앨범의 아트워크, 제목, 그의 삶, 가사, 사운드, 랩까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고, 이것은 노비츠키의 엄청난 설득력을 부여했습니다. 한국에서 빈지노 말고 누가 이런 앨범을 만들 수 있을까요? 물론 기다린 시간에 비해 아쉽다는 의견에도 어느 정도는 동의하지만, 이 앨범만의 컨셉과 매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요, 분명 장점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노비츠키가 워낙 다양한 평이 많아서 저도 어느 정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소중하고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